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4.15 총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정읍 고창 선거구에서는 모두 2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36년 공직생활 경험과 여당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윤준병 후보와 3선을 역임하며 중진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유성엽 후보인데요. 이진철 기자가 후보들의 면면과 주요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후보와 민생당 유성엽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된 정읍 고창 선거구. 정치 신인과 관록을 가진 동기 동창 사이의 대결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총선에 첫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는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36년 동안 공직에 몸담았으며 서울특별시 행정1 부시장까지 역임했습니다.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 지역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이번에 등록된 재산 신고액은 13억여 원입니다. 정읍에서 태어난 민생당 유성엽 후보는 4선에 도전합니다. 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민선 3기 정읍시장으로 취임하며 정치 생활을 시작했고 제18, 19, 20대에 연이어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번에 등록된 재산 신고액은 12억여 원입니다. 윤준병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과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화, 영광 한빛 원자력 발전소 안전대책 강화를 꼽았습니다. 유성엽 후보는 농업 및 공익수당 2배 확대 지급과 정읍 고창의 바이오 실리콘 밸리화, 동학 농민혁명 사업 활성화를 뽑았습니다. 두 후보 모두 군복무를 마쳤으며 전과 경력과 최근 5년 동안 체납한 세금은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남원, 임실, 순창 지역 선거구에서는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비롯한 지역개발 적임자를 주장하는 후보자들의 경력을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 임실 순창 지역 선거구는 현역 의원과 전직 3선 의원 간 대결 지역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각 후보들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비롯한 지역 발전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만 3선을 역임했던 민주당 이강래 후보는 67세로 여당 후보로 출마해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재산 신고액은 9억 1천만 원입니다. 화신사이버대학교 부교수인 정의당 정상모 후보는 55세로 현재 정의당 남원임시 순창지역위원회 위원장과 정의당 국립남원 공공보건의료정책대학원 설립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재산 신고액은 5천만 원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무소속 이영호 후보는 60세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재산 신고액은 19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가인 무소속 방경채 후보는 63세로 20대 남원임시 순창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였으며 현재 홍조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재산 신고액은 19억 1천만 원입니다. 네 후보 모두 최근 5년 동안 재산세와 같은 세금을 체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보 가운데 전과 기록은 정상모 후보와 방경채 후보가 각각 한 건씩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들의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지난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에서는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는데요.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무소속 현역 의원과 여야 정치 신인들의 다자대결 구도가 이뤄진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 지역 중심의 새만금 개발과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해결 등이 현안으로 꼽힙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김종애 후보는 54살로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병역 면제를 받았고 전과는 없으며 재산 신고액은 7억 7,500만 원입니다.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지낸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0살입니다.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과가 2건이 있습니다. 민생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맡은 김경민 후보는 65살로 첫 국회 입성을 노립니다. 유일하게 군복무를 마쳤고 전과는 없으며 재산 신고액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박정효 요양보호사는 56살로 국가혁명 배당금당 후보입니다. 전북대를 졸업했고 전과는 없으며 재산 신고액은 4억 6,700만 원입니다. 후보들의 주소를 보면 김경민 후보만 부안에 주소를 두고 나머지 후보는 김제가 주소지입니다. 4명의 후보 모두 최근 5년 동안 재산세와 같은 세금을 체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여파로 초중 고교 개학이 또 연기됐습니다. 고3과 중3부터 4월 9일 온라인 개학을 하고 순차적으로 원격 수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등교 수업은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종합 판단에 검토하고 유치원은 등원 개학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 장진철 기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교의 개학을 또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하며 우선 온라인으로 개학해 원격 수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중대본과의 회의를 통해 개학 방식과 시점에 대해서 최종 결정하였으며 오는 4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 방식을 도입하여 2020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초유의 온라인 개학 방침이 발표되자 시민 다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학 연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들 아이들은 저 무증상으로서 막 뛰어다닐 수 있지만 뛰어다니다 할아버지 할매한테 와가지고 무조건 옮긴단 말이야. 그거는. 아이들 중에서라도 혹시 잘못해 한 사람이라도 그런 균을 가 있다든지 또 주변에서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던 사람과 같이 있었다든지 하면은 알 수가 없다입니다. 얼마만큼 해줄지를. 하지만 가정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저희 애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고학년 애들도 집에서 집중하기 힘든 거를 저학년 아이들이 과연 할 수가 있을지가 저는 상당히 의문이고요.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은 여전히 돌봄 공백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네, 직장에서 이제 고용노동부라던가 이런 데서 그런 권고가 뭐 그걸로 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유급이 별로 어려우면 뭐 어떻게 한다던가 인사적 불이익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온라인 개학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만 대상입니다. 유치원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상 등원 개학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이 무기한 연장됩니다. 한 달 넘게 육아에만 집중했던 부모들은 또 언제 끝날지 모를 육아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지금 현재 교사라서 온라인 개학을 하면 학교에 나가게 되는데 일단 저희들도 2명의 자녀를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어린이집 그 일과 시간 후에 보육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에 온라인 수업을 위한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490개 학교를 원격 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해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원들의 역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1학년도 대입과 관련해 수능 시험을 12월 3일에 시행하는 등 대입 일정을 전체적으로 2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4.15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북방송은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릴레이로 들어보는 기획보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북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그 전통시장이 지금 매우 지금 위태로워요. 그리고 또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전통시장을 앞으로 샘골시장을 어떻게 하면은 좀 살릴 수 있는 그것을 방안을 좀 마련을 하시고 우리 그 상인들의 목소리, 시민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잖아요. 저희도 시장에 살다 보니까 인구 수도 많이 줄고 대형마트도 많이 생기고 경쟁을 안 할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착한 경쟁이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 지역사회에 있는 생산자들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잘해야 저희도 물건을 갖다 놓고 잘 판매를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뒤처지니까 저희까지 뒤처지는 그런 느낌?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읍시 한 10% 정도가 다문화 가정이거든요. 그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도 이 정책을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정읍은 이렇게 가을 한철 내장산에 거기에만 지금 극중으로 이렇게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은 사계절 관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좀 이렇게 국책 사업으로 해서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이렇게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정읍은 내장이 관광도시잖아요. 근데 정읍 시내 사람도 내장을 잘 몰라요. 저 최근에 가갖고 내장 공원이 그렇게 잘 돼 있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홍보도 안 돼 있고 뭐 특별히 이렇게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지에 오신 분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희가 몰라요. 정읍사랑 상품권이라는 것을 지금 유통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지금 상인으로서 지금 받아들이는 저는 입장이 굉장히 조금 홍보가 일반 시민한테도 좋고 저희 상인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정읍사랑 상품권과 비슷한 이 정읍 시민들만을 위한 더 나아가서 전국에서 정읍시로 관광 오는 관광객들까지 같이 포함되어지는 그런 상품을 더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많은 선진 시장에 선진 도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있는 사람이 나는 좀 적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항상 투표할 때는 그분이 공약을 했던 거를 보기도 하지만 처음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했던 행동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1대1로 상대해서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분이 공약했던 거, 그분이 행동했던 거 그거를 보고 찍는데 글쎄요. 이번에도 저희는 그렇게 그분들의 이렇게 공약했던 거나 생활했던 거나 그동안 활동했던 거 이걸 또 보면서 살펴가면서 찍겠죠. 찍겠는데 그분들이 당선이 돼서 그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항상 말씀하셨던 그 공약대로 초심 그대로 잃지 않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그런 변수가 생겨서 거리 유세나 아니 면설 등이 아예 취소되거나 축소됐거든요. 그래서 이 유권자인 저로서는 이 정책이나 공약을 들을 만한 그런 기회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언론 매체나 유인물 더 꼼꼼히 살펴볼 거고 또 후보자들이 내세운 정책이나 공약이 지금 현 지방 단체장하고 협력하고 소통이 돼야 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 정책이나 공약을 현 지방 단체장 내지는 지금 정읍시 유권자들을 얼마나 공감을 할 수 있나 그 점을 보고 제 소중한 한 표 투표하려고 합니다. LG 헬로비전 전북방송과 CBS 전북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 토론회에 참여한 전 현직 의원 출신 후보들은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G 헬로비전과 CBS는 1일 오전 LG 헬로비전 전북방송 스튜디오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남원 임시 순창선거구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토론회 전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평균 상위 순위를 보인 2명의 후보를 초대해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 초청된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영호 무소속 후보는 남원 임시 순창지역 이슈 가운데 하나인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문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거기에 관한 전략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이제 이걸 돌파하기 위한 정책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영호 의원은 제가 볼 때 이런 문제 풀기 위한 그런 노력이나 자세 대단히 미흡하고 부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의협 쪽에서도 많이 반대를 했는데 그것을 풀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약했다.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민생 법안이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거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권이 총출동해서 나서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쟁점 토론에 이어 진행된 후보들 간 주도권 토론에서는 이강래 후보가 총선 이후 민주당 복당을 표방하고 있는 이영호 후보를 상대로 소신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강정책이나 이념과 정책인 노선과 정책인 이 정체성과 이런 것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결사체 아닙니까? 바로 이제 이 정책인 소신과 이념에 관계없이 시민들이 원하는 데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태도는 저는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토론 주도권을 얻은 이영호 후보는 이강래 후보가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기간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지역구를 다시 바꿔 출마한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 후보가 3선했던 12년 동안이 잃어버린 12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기관들 다 나갔고 있던 것도 다 뺏겼다. 도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나오신다고 그러냐. 더구나 지역구도 갑자기 우리 농촌 체질이 아니다 그러고 서울로 올라가셨던 분이.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오는 6일 오후 7시 35분부터 채널 25번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위해 140억 원을 투입해 특별 고용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우선 고용보험 가입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닷새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일감이 줄어든 특수고용 형태의 저소득층 근로자나 프리랜서에게도 2개월 동안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도는 또 비정규직 실직자에게 방역, 약국과 공공기관 지원 업무와 같은 단기 일자리를 제공해 3개월간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다양한 기초학력 향상 정책을 추진합니다. 전북교육청은 두리교사제를 비롯해 맞춤형 학습 지원 학교, 맞춤형 학습 지원 학급 등을 시행합니다. 올해 시범 운영하는 두리교사제는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협력하는 맞춤형 수업입니다. 이와 함께 전북도 33개 초등학교에 98명의 보조교사가 배치돼 활동할 예정입니다. 전북도는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을 8월로 연기했습니다. 코로나19 차단과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기시험 일정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임용시험에는 모두 2,106명이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전북도는 원서 접수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연기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을 비롯한 정읍시 공무원들이 급여 반납을 통해 코로나19 고통 분담에 나섭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이달부터 4개월 동안 급여의 30%를 반납합니다. 정읍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68명도 자발적으로 급여 일부를 반납해 모두 1,510만 원의 성금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읍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율모금을 진행해 모인 성금을 기탁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